이번에 사우디 잠수함이 대박 난다. 취재를 해보니까 네. 진짜 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독일이 좀 강한 경쟁자인데 여기엔 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 장보고 3는 이미 완성해서 실전 항해를 하고 있고, 장보고 3의 SLBM, 즉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전략 타격을 하는 이 기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캐나다가 아닌 또 사우디에 잠수함을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. 요새 사우디에 또 뭐 우리 정부 고위 관리분들이 막 가시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. 뭐 중동 전쟁은 중동 전쟁이고 우리는 또 이거 날린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일단 요거는 제가 약간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 채널에 한번 언급을 한 건데, 왜 그렇게 됐냐, 그 사우디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기 전에 리야드에서 WDS 2026이라는 그 사우디 최대의 방산 전시회를 갔는데, 그때 이제 저희 취재원이자 뭐 친구들이 하는 방산업계 지금 현직에서 발로 뛰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에 사우디 잠수함이 대박 난다, 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,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어떤 것이냐면,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잠수함이 지금 없습니다. 근데 잠수함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 지가 한 10년 됐는데, 옛날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이 또 이야기가 나온다. TKMS사한테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. 역시 또 거기. 예. 근데 독일이 수출 규제, 그러니까 익스포트 라이센스 문제로 사우디에 잠수함을 팔 수 없다고 통보를 한 다음에 니네들의 사업에 끼지 않겠다,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납니다. 그런 와중에 이제 현실적으로 사우디에 그러면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프랑스인데,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좋은 패키지를 지금 이번에 제안을 했다고 해요. 보통 이제 잠수함 수출할 때 흔히들 다들 아시는 뭐 HD, 현대중공업, 하나오션까지는 아시는데, 그 협력사들이 수십 개, 수백 개가 있습니다. 그 협력사들이 원팀이 돼가지고 한 번에 사우디에 가서, 야, 우리는 잠수함 만들 때 필요한 회사 다 모아서 왔어. 뭐 엔진부터 소나, 음파 탐지기, 미사일, 그 다음에 뭐 공기 교환 장치부터 연료 전지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한 번에 몰려온 다음에 사우디에 PT를 한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.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잠수함이 처음 지금 없으니까 도입해야 되니까 훈련을 하고 유지, 보수, 정비, MRO까지도 전부. 시설도 다 건설해주고,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무장을 탑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교육과 훈련을, 인프라까지 다 구축을 해주겠다는 토탈 솔루션을 하나오션이나 HH현대중공업이 한국 가서 이제 우리 하청업체들한테 다 해줄 게가 아니라 하청업체를 처음부터 데려가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멋있게 했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지금 제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이 좀 강한 경쟁자인데 여기엔 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보다 사실 사우디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. 대신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12척으로 해서 총 60조 원 가까운데, 사우디는 4척으로 해서 약 20조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번에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고 이런 게 지금 며칠째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공통점이 있는 게, 이란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을 할 능력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우디보다 먼저 잠수함을 만들었는데, 잠수함에다가 우리 장보고 3와 같은 SLBM을 장착했어요. 전 세계에서 우리 장보고 3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돌핀이라는 잠수함만이 재래식 잠수함의 이 SLBM은 달고,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잠수함만이 재래식 잠수함인데 핵무기를 달아요. 본토가 공격당해서 반격할 게 없으면 잠수함이 반격하는 거고, 이 모델을 사우디가 모방하고 싶어서 우리 장보고 3의 SLBM, 즉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전략 타격을 하는 이 기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뭐 이런 부수적으로 우리가 얹어주는 거 말고요, 한국 잠수함이 이거 하나는 독일 거보다 좋다, 월등하다, 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역시 K방산이 장점이라고 했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납기와 그 다음에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. 빠르게 누구보다 인도할 수 있고, 인도된 장비가 고장 없이 잘 운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 K방산의 특징입니다. 항상 이제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잠수함, 세계 최고의 전차, 세계 최고의 소총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구매할 수 있는 무기들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고 믿음직스러운 무기를 파는 거예요. 그 관점에서 장보고 3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 TKMS의 경쟁자 212CD는 아직도 건조 중이니까, 이게 완성되고 나서 물에 띄워보면 물이 새는지, 어떤 에러가 있는지, 아니 그 신기술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데만 최소 2, 3년이 걸립니다.
근데 아직 완성도 안 했어요. 그런데 우리 장보고 3는 이미 완성해서 실전 항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. 그래서 믿고 주문하면 크게 사고가 안 나겠지. 그리고 납기가 빠르게 되겠지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납기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캐나다는 현재 4척의 그 빅토리아급 잠수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거예요. 그래서 사올 때부터 중고인데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한 척도 제대로 가동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잠수함들에 대체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독일 그 잠수함에서는 아직 만들고 있으니까 캐나다 총리라든가 독일 그 캐나다 해군 그 VIP들이 한국도 방문하고 독일도 방문하는데 사실은 한국보다 독일을 일단 먼저 들렀습니다. 나토 국가라서 좀 더 친한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독일에 가보니까 가격 정확하게 몇 조 원에 파는지 언제 납기할지 납기 일정과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런티를 못하고 이게 지금 잠수함입니다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. 근데 그걸 보고 한국에 와니까 완수함까지 자만까지 시켜준 겁니다. 그걸 보고 이 완성도와 그 다음에 납기 능력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요것 때문에 이제 캐나다가 극찬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좀 불안한 요소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어떤 겁니까? 독일이 캐나다랑 정말 친하고 나토 국가라는 것이 이점이 커서 익숙하다. 그리고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실물을 보여줘도 아직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이번에 크게 한번 지르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캐나다 한국 해군 합동훈련입니다.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장보고 잠수함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할 건데 한국에서 출발해서 무려 10,000km를 캐나다까지 간 다음에 캐나다 해군 잠수함과 같이 훈련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이런 합동훈련을 하는 것도 일단 캐나다랑 한국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고 잠수함이 특히 원자력 재래식 잠수함이 10,000km를 주행해서 임무를 수행한다. 이거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그걸로 해서 우리 K 잠수함의 장점을 어필한 것을 5월 전에 이제 이걸 시행을 해서 6월달 최종 확인, 그러니까 최종 결정 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계획입니다. 네, 특파원님 말씀 지금 들어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한화에서 만드는 K9 아니면 현대로템에서 만든 K2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주포나 전차 이런 거 말고 이 잠수함이라는 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잠수함을 지금 캐나다 그리고 사우디 이거 성공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그동안에 가성비로만 이렇게 알려졌던 이런 K방산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, 국제사회에서.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방위사업청장님이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들 앞에서 하신 말인데 캐나다 잠수함이 이기기만 해도 우리는 사실상 2026년 방산 수출에서 세계 5위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고 캐나다 사업이 만약에 설사 이제 탈락한다고 해도 이 잠수함 사업들이 후속에서 나올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적인 캐시카우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때 이게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만들기를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까? 우리처럼 원자력 잠수함을 먼저 만든 국가들이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. 뭔 고민이냐? 자기 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게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 비싸니까 많이 못 만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일감이 계속 유지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수용 원자력 잠수함과 수출용 잠수함을 같이 만드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. 프랑스는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면서도 재래식 잠수함을 수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수출이 되면 일단 잠수함이 계속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 제일 많고 기술력도 좋지만 이게 수출이라든가 이 산업일에 좀 성숙이 안 돼서 점점 제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수출 물량을 같이 확보하면서 제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. 여기 좀 중요한 게 있고 잠수함 자체가 워낙 비싸고 한 척에 1조 원 가까이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으로도 강하지만 잠수함이라는 거는 모든 무기 중에서 제일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. 승조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. 배에 물 새면 그냥 퍼내면 되는데 잠수함에 물 새면 퍼내러 갈 데가 없잖아요. 정말 위험한 거고 실제로 잠수함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 전에 잠수함이 침몰해서 승무원이 전원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수리를 안 해서
정비, 사고 났다. 평소 정비를 해야 되는. 정비에 대해서 투자랑 MRO 오버홀이라 해서 무기 다 부품을 다 뜯어보면서 하나하나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배의 문제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 인도네시아 해군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으셨는데 이런 걸 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우리가 수출 시장에 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끝으로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잠수함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는 강판이라든가 구조 이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?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잠수함 저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심해 저기 돼 가지고. 네, 맞습니다. 그 말씀하신 방금 찌그러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사업자가 뭐 타이타닉 같은 걸 좀 보겠다 하면서 만들었다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압력이 들어간 포인트를 잘못 놓친 건데 잠수함은 일단 그래서 설계 부분은 복각식 혹은 부분 복각식이라 해서 이중선체 구조를 가집니다. 우리가 잠수함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수압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. 그 안에 수압을 견디는 원통으로 된 사람도 타고 엔진도 들어간 공간이 있고 겉에는 그냥 물이 통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중 구조로 돼 있고 그러면 소재는 고장력강이라 해요. 고장력강이라는 건 장력, 그러니까 땡기는 힘, 이런 힘이 있어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합금이 있는데 이 특수한 합금을 이제 이 HY 강이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 209급이나 214급은 HY 80강 기준이 있어요. 그 약간 시속 100km 이런 것처럼. 그리고 지금 현재 110을 쓰고 있고 장고3는 130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특수한 합금도 우리가 포스코나 이런 데 통해서 국산화 이런 데 추진하고 있죠.